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다양한 정의 간의 특징과 적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핵심 개념은 뭐야? 자유주의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이제 공정으로서의 정의. 이제 좀 정의에 대해서 깊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 전에 배운 거는 약간 중학교 때 배운 정의고, 이제는 조금 고등학교 정의, 깊게 파고들자고. 자, 첫 번째, 자유주의 정의 간의 특징입니다. 자유주의적 정의 간의 의미와 특징 봅시다. 자, 의미는 무엇입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사상이 바로 자유주의적 정의관입니다. 그렇죠? 제 개인의 자유와 권리, 자유주의적이니까. 특징 봅시다. 자, 개별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한다. 뭡니까? 모든 인간은 인권을 지닌 존재다라는 겁니다. 개인은 원하는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국가나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수단일 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사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최대한 허용해야 함. 이거 뭡니까? 이거는 국가가 최소한의 개인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율성을 확대해야 된다는 거지. 자,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바로 대표적 사상가 두 명 만나보겠습니다. 자, 롤스는 만나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중학교 때. 그리고 제가 저번 시간에 롤스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하기도 했고, 뭐 아주 많이는 아니더라도 대충. 노직을 제 영상에서 거의 처음 언급할 텐데, 노직이란 분도 사상가입니다. 자, 뭐라 했어? 자, 노직 봅시다. 개인의 자유와 소유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뭐야? 개인의 자유와 소유 권리 최우선으로 보장하자. 자,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를 주장했습니다. 자, 소유 권리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소유할 수 있는 권리죠. 그거의 정의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정당하게 취득하거나 양도받은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절대적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배타적 권리가 뭔지 헷갈릴 수 있는데, 남에게 신경 받지 않고 이제 내 소유임을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게 바로 배타적 권리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에서 여기 빨간 펜 나왔는데, 자,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 아까 말했잖아,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최소 국가론. 자, 국가는 최소한만 개입한다고. 이걸 누가 말했어? 노직이 주장했습니다. 자, 노직이 누구냐? 자, 미국의 정치 철학자입니다. 자,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에서 지상주의적 입장을 강조했대. 그쵸? 자유지상주의적 입장 자체가 바로 국가가 최소한만 간섭한다 이겁니다. 이게. 자, 정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정의 원칙은 취득의 원칙, 이전의 원칙, 교정의 원칙입니다. 자, 교정적 분배에 대해서 배웠는데 약간 비슷한 느낌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봅시다. 일단 취득의 원칙. 자, 정당하게 취득한 정당하게 내가 돈을 벌었어. 그러면 그 돈을 번 사람에게 소유 권리가 있습니다. 당연한 소리 하는 거죠. 하지만 이거 중요하다고. 이전의 원칙 뭡니까? 타인에 의해 자유롭게 양도받은, 예를 들어 만약에 누가 이제 죽고 유산으로 무언가를 물려줘. 이건 양도받은 재화죠. 이 양도받은 재화에 대해 정당한 소유 권리가 있다고. 양도받은 사람은. 그쵸? 그게 바로 이전의 원칙입니다. 교정의 원칙은 무엇이냐? 자, 저번에 교정적 분배에서는 이제 약간 뭐라 했어? 내가 이제 피해를 남에게 주면 그만큼에 대한 처벌을 받고 정의를 이제 잘못된 정의를 바로잡는 게 교정적 정의라 했죠. 자, 이거는 반대라기보다는 비슷한 원리로 재화를 취득하고 양도받는 과정에서 과오나 잘못된 절차에 의해 소유가 발생하면 이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이거는 굉장히 약간 애매하게 설명했는데 이건 예시에 따라서 케이스가 달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취득의 원칙, 이전의 원칙, 교정의 원칙하고 이런 특징 알아보았습니다. 노직이 주장한. 자, 다음은 롤스입니다. 자, 롤스 시죠.
자, 롤스는 정의론과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윤리학과 정치 철학을 아우르며 정의와 관련된 규범적 논의를 부활시킨 20세기 대표적인 자유주의적 사상가이다. 알겠습니다. 정의론이 되게 유명해요. 뭐 정의에 대해서 뭐 공부만 40년 하셨다 들었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자, 이거 사상가를 볼 때 얼굴을 알아두면 생각보다 꿀팁입니다. 꿀팁이 알려드려야 하는데 사상가를 볼 때 얼굴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왜? 이게 문제에 얼굴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말풍선 딱 위에 나오면서 이럴 때는 뭐야? 그냥 대충 존 롤스 시간이 없는데 문제를 다 못 풀었어. 근데 존 롤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의 얼굴이 나왔네? 그럼 바로 선지로 넘어가서 문제가 옳은 거 찾는 건지 틀린 거 찾는 건지 확인하고 선지 바로 들어가서 존 롤스가 주장한 뭐 입장이나 입장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죠. 자, 롤스입니다. 자, 개인의 평등한 자유를 중시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어. 자, 사회적 약자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유를 중시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 마련돼야 함을 강조했어.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주장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려면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된 정의 원칙의 사회 제도가 규제되어야 함. 자, 뭡니까? 롤스는 무지의 베일에 쓴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자, 무지의 베일이란 건 먼저 알아볼까요? 자, 무지의 베일이 제가 알기로 약간 이제 사회적 약간 지위나 신분 이런 것들 다 모르는 상태로 그쵸? 모르는 상태를 뜻한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능력 등 전혀 모르는 상태. 존 롤스 씨가 공정한 사회 규칙을 찾기 위해 만든 가상의 생각 도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원초적 상황에서 합의된 정의 원칙을 강조한다고. 자, 정의 원칙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리면서 어떤 지위에 오를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자, 제1원칙과 제2원칙, 원칙 두 가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뭐야? 제1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고. 평등한 자유의 원칙. 이것만 형광 표현할게요. 사회적, 그리고 제2원칙입니다. 제2원칙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뭡니까? 불평등은 계기가 되는 직위와 직책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쵸? 이제 경제적이나 사회적으로 불평등해질 수 있는 내가 권력이나 돈을 좀 만질 수 있는 직책이나 지위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어서 된다고. 공정, 기회균등의 원칙. 예를 들면 이제 약간 변호사 시험이나 이제 로스쿨 같은 그건데 문제는 이것도 솔직히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하긴 하죠. 이건 약간 문제가 되긴 하는데 물론 돈 없는 사람도 열심히 노력해서 만약에 그게 되면은 이제 또 돈을 좀 그걸로 벌 수 있겠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뭡니까?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편성되어야 정당하다. 바로 차등의 원칙입니다. 이게 어떤 말인지 쉽게 설명하는 그림이 있는데 내가 그림은 못 그리는데 한번 그려볼까요? 자,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자, 잠시만요.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이 담장이 이 정도야. 담장이 이 정도 크기고 그 담장 위로 이 점선의 위부터 이제 경기가 보여요. 경기장이 보이는데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같은 높이의 이 받침대를 줬어요. 근데 키가 얘가 제일 작아. 근데 얘 안 보이잖아. 얘는 조금 보이고 얘는 완전 잘 보이고. 이게 바로 이제 정의일까? 공정한 걸까 이게? 아니죠. 그래서 롤스는 뭐를 주장해? 이거는 잘못됐다. 뭐가 제대로 된 거야? 이건 잘못됐고 뭐가 제대로 된 거냐면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감이 오십니까? 이게 정의라고요. 그러니까 차별받고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가장 많이 주고 최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차등적으로 분배하자. 차등의 원칙. 이게 바로 정의고 공정이다 라고
존 롤스가 주장한 겁니다. 그림 두 개로 이해가 됐겠죠? 그림을 제가 못 그린 거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다고요. 자,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바로 적용입니다. 이제 자유주의적 정의관님 이제 의미가 뭔지도 알아보고 특징도 알아보고 이제 대표적 사상가들의 뭐 주장 알아보고 그 안에서 뭐 원칙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거 다 봤는데 이제 자유주의 정의관이 적용을 본다고. 자, 개인선과 공동선이 충돌할 경우 개인선을 싫어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는 뭐야? 자유주의적 정의가잖아. 선생님, 공동선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요. 아닙니다. 이건 자유주의적이에요. 자유주의적은 개인을 중시합니다.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된다고. 이것만 봐도 뭐야? 개인선을 싫어하는 것이 좀 더 정의롭다고 본다고. 공동선하고 개인선이 충돌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뭡니까?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함. 극단적 이기주의와 의 차별점입니다. 왜? 자, 봅시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인데 이거 내 권리인데 하고 타인의 자유까지 침해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자유인데 누군 침범 나오고 누구는 보장받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이게 바로 극단적 이기주의는 타인의 자유까지 침범해요. 근데 이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타인의 자유까지 침범하지 않잖아. 그게 바로 차별점이 되겠습니다. 좀 더 낫죠? 자, 자료 탐구 시간입니다. 미래 자유주의, 생각과 의견의 자유, 결사의 자유, 각자 개성에 맞는 삶을 설계하고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갈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사회는 뭐야? 결코 자유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다고. 뭐야? 그쵸. 자기 삶을 설계하거나 자기가 좋은 대로 살아갈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결코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밀시도 자유주의 사상가입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은 뭐야? 자신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누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자, 근데 모든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이게 전제됩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별표. 자, 노직의 정의관입니다. 아까 봤죠? 자, 어떤 소유물의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부당하다면 국가가 교정해야 하지만 정당하면 뭐야?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 당연히 보장해야 된다. 각 개인이 타고난 재능으로 얻은 소유물도 마찬가지야. 각 개인이 타고난 재능이 그가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해도 개인은 자신의 타고난 재능에 대한 소유 권리까지 가지며 그 타고난 재능으로부터 산출되는 것에 의해서 또 소유 권리를 가진다고. 바로 노직의 아키니에서 유피토아로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 노직은 뭡니까? 자, 포인트 잡을게요.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는 전제입니다. 그냥 대전제. 그리고 정당하게 소유물을 취득하거나 자유롭게 양도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 갖는다고. 소유 권리. 그리고 노직은 개인이 자신의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취득의 원칙과 양도의 원칙 둘 다 잘 지켜진다면 빈부격차가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이건 약간 포인트가 있죠. 약간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땡땡 사상과의 입장을 놓고 말했는데 막 이런 거 주어주고 그럼 노직이겠죠? 노직은 그 빈부격차가 부정의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보기에 땡땡 사상가는 빈부격차는 부정의하다라고 말했다 하면 틀린 거잖아. 빈부격차는 이런 현상에 의해서 지켜지면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자, 이제 노직시 했으니까 잠시만. 만약에 지켜진다면 이건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 국가가 나서서 교정할 수 있다고. 이거 교정 원칙 나오잖아. 자, 롤스의 정의관입니다. 자, 롤스는 이것도 핵심 개념 정리할게요. 자, 일단 합리적 인간들이 평등하고 자유로운 가상적 상황이 원초적 입장에 놓여 있다고 가정해보자. 자, 이 상황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계층을 모르며
그러니까 뭡니까? 원초적 입장에서도 사회와 관련된 일반적인 지식은 아는데 자기 자신의 우연성에 대해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소질,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나는지도 모른다고. 이게 도구예요, 도구. 이거 원칙을 위해 가상적인 도구를 롤스가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무지의 배일입니다. 이 정의 원칙들은 이러한 무지의 배일 속에서 선택된다고요. 그래서 그래야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누구도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습니다. 공정하죠. 그럼 모든 이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자신에게 무엇이 유리한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의 결과가 되게 되겠죠. 그쵸? 자신은 뭐 재능이나 지능 뭐 차원 체력 이런 거 모르니까 그냥 공정하다고 느끼는 쪽으로 발언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공정한 합의의 결과가 된다고. 실제로 그러기는 뭐 쉽지는 않겠죠. 자, 핵심 개념 빠르게 평균판 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롤스는 뭐야? 원초적 입장에 있을 때 공정한 정의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지의 배를 쓴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평등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한 이익을 주는 뭐야? 분배 방식. 그러니까 롤스는 뭐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제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자, 개념을 봤으니 개념 체크를 해야겠죠. 자, OX입니다. 자, 자유주의는 개인은 무엇보다 소중한 맞습니다. 자, 국가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른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대충 풀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노직은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 주장하고 있죠. 롤스는 평등한 자유 중시하여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대로 아니죠. 사회적 약자를 얼마나 강조했는데 틀렸습니다. 자, 적절한 말 고름입니다. 자, 뭡니까? 자, 자유주의에 의하면 국가나 사회는 뭐야? 중립적 입장. 가치 지향하면은 그 간섭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최소한의 간섭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가야죠. 그리고 최대한 자유로운 삶은 최대한 허용해야지. 그치? 자유주의니까. 자, 부정의가 발생하면 교정 묵인하면 안 되지. 이건. 그리고 공정한 결과 아닙니다. 공정한 절차입니다. 결과는 그걸 수도 있어요. 결과는 부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의할 수가 아니라 결과는 조금 나쁠 수 있지만 그것이 부정의한 건 아니다. 아니구나. 노직이 말했어요. 하여튼 절차는 맞을 겁니다. 뭡니까? 바로 절대적이고 베타. 자, 그리고 땡땡의 원칙입니다. 최대 이익이 되도록 편성되어야 한다는 뭡니까? 바로 차등. 그쵸. 그 다음에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성과 공동성이 충돌할 경우 뭡니까? 땡땡 개인선 공동선은 아닙니다. 왜? 자유주의잖아. 자유주의는 개인을 좀 더 중요시하는 거죠. 극단적 이기주의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권리 타인의 뭐야? 타인의 자유. 그쵸? 보기에서 고르게 봅시다. 자, 노직은 뭡니까? 취득의 원칙, 이전의 원칙, 뭡니까? 교정의 원칙, 기역, 니은, 비읍 되겠네요. 자, 나머지는 뭡니까? 롤스겠네요. 디귿, 리얼, 이음. 마지막에 애매하네. 맞네요. 자, 이거 맞았고 갱님빛 오케이 맞고 자유, 개인선, 차등, 절대적, 배타적 맞습니다. 중립적, 최대한, 교정, 절차 맞습니다. 555X 맞습니다. 다 맞았네요. 개념 체크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롤스 뭐 이런 것들 다 보면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진 암기해야 될 게 약간은 있죠.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꼼꼼하게. 자, 두 번째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 뭡니까? 공동체주의고, 자, 공동체주의적 정의간의 특징입니다. 잠깐 쉬다 왔습니다. 자, 봅시다. 공동체주의적 정의간의 의미와 특징입니다. 자, 의미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이 뭐야? 공동체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는 세상. 개인선보다 공동선을 중시함. 자, 이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공동체주의적이요. 아까 좀 전에 배웠던 개인주의적 정의관과 굉장히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개인선보다 공동선 중시하잖아. 개인주의적은 개인선을 좀 더 중시하잖아. 그러니까 차이가 있지. 자, 특징 봅시다. 자, 그러니까 여기 공동선 더 중요한 뜻이고, 자, 특징 뭐야? 자, 공동체와 뭐야? 분리가 돼서 뭐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 자, 공동체하고 아예 분리돼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인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 게 바로 특징 중 하나고요. 그쵸?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 덕목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개인은 유대감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가치와 목적을 내면하고 책임과 의무를 이해함. 그리고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 저는 솔직히 완전 개인선보다는 공동선 좀 더 설득력 있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너무 이게 공동선 쪽으로 가면 조금 이제 자유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좀 적당히 밸런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인데, 하여튼 좀 더 봅시다. 딴 데로 됐네요 이야기가. 자, 하여튼 뭐야? 사회적 역할 수행함으로써 자아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인간은. 자, 공동체주의적 정의간의 대표적 사상가 봐야겠죠. 맥킨타이어 씨네요. 예, 타이어. 예, 타이어 가격이 얼마지? 이게 타이어 가격이 40만 원. 다 가면 40만 원, 20만 원. 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더 비싼가? 잘못 그냥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타이어 가격 하니까. 그러게 얼마일까? 타이어? 검색해볼까? 타이어 교체 비용. 아, 4개 교체시 그치? 30만에서 120만원 이상이야. 너무 차이가 큰 거 아니냐? 예, 하여튼 경차하고 준준형 승용차 SV 및 UV 및 대형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예, 좋습니다. 뭐가 다 이렇게 하냐? 맥킨타이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예, 맥킨타이어입니다. 자, 맥킨타이어는 뭡니까? 현대의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자 덕윤리학자이며 대표적인 저서로는 덕의 상실 있습니다. 아유, 훌륭하신 분이죠. 자, 한 개인의 삶의 역사는 뭡니까? 공동체의 역사 속에 편입되어 있으며 개인의 도덕적 판단에도 뭡니까?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가 반영된다고 봅니다. 자, 맥킨타이어는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다고 봅니다. 이건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 살아가는데 뭐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형성된 건 다 무슨 문화들의 이제 개입이 이루어졌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언어, 종교 이런 거 다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 환경 뭐 여러 가지 환경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공동체 역사 속에 편입되어 있고 개인의 정체성이 공동체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 하여튼 반영된다고 봅니다. 자, 현대 사회의 분열은 뭡니까? 인간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존재로만 보는 자유주의적 인간관에서 비롯되었다고 비판합니다. 맥킨타이어 씨가 뭐야? 그러니까 자유주의적 관점을 뭐야? 비판하고 있다고. 왜? 사회의 분열은 자유주의적 인간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 와이철시 봅시다. 자, 뭡니까? 자유주의적 인간관에서 잠깐만. 제가 잠깐 쉬다가서 말쳐야 돼, 쳐야죠. 자, 와이철시입니다. 와이철 기자에 내가 누굴 봤는데 샌델? 네, 샌델 씨 아직 살아 계십니다. 마이클 샌델입니다. 마이클 샌델. 이분은 이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도 있죠. 자, 공동체 와이철 씨는 하여튼 봅시다.
공동체,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 따른 정의의 기준을 인정한다. 자, 그쵸? 다양한 정의, 기준 인정한다고. 자, 부명예와 같은 사회적 가치는 뭡니까? 공동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소산이다. 가치를 분배할 때는 공동체의 특수성과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 라고 말한 사람이고. 샌델, 마이크 샌델 봅시다. 개인은 뭐야? 무영구적 자아가 아니라 영구적 자아라고. 뭐야? 개인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동성 증진에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고. 뭡니까? 그러니까 영고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영고적 자아가 맞다고. 그러니까 개인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공동선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을 강조했다고. 영구적 자아에 대한 설명도 해줬네요. 뭐 그쵸? 특정한 공동체의 문화, 역사 등을 영향을 받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자아입니다. 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적용입니다. 자,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적용입니다. 자, 개인성과 공동선이 충돌해. 막 개인선 이제 공동선 막 충돌해 막 싸워 할 때 뭐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뭐야? 공동선이 먼저인데 얘가 이겼네. 무인. 공동선을 싫어하는 것이 정의로 떠본다고.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유대감, 책임감, 봉사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그리고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개인이 사회에 대한 신뢰, 책임감, 배려 등의 공동체적 가치를 함양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끌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 유기적인 행복 증진을 추구합니다. 자, 소수의 의견 억압하거나 보편적 도덕 가치를 무시하며 집단의 목적을 위해 이제 개인의 희생이 강요하는 집단주의의 차이점을 또 가집니다. 뭐야? 유기적인 행복 증진을 추구한다고. 개인과 공동체. 그러니까 아까는 뭐였어? 개인주의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가는 것을 이제 이기주의하고 그 차별을 뒀고, 얘는 뭐야? 그 집단주의하고 이제 차이를 뒀고. 그러니까 뭐야? 너무 극과 극으로 가는 것의 차이를 둔 게 바로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솔직히 공동체주의적 정의관하고 개인주의적 정의관하고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 크게 싸울 일이 없다고 보고, 오히려 이런 집단주의하고 그 아까 극단적 그 이기주의가 이제 맞물려서 이제 싸우는 게 아닐까. 그냥 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집단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개인주의적 정의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놓고서 극단적 이기주의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맞붙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맞붙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게 공동체주의적 정의관하고 개인적주의적 정의관이 제가 봤을 때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요즘은 굉장히 뭔가 정 같은 게 없었다 해나? 그런 일들 많이 있었죠. 근데 막 1990년대 막 70년대만 가더라도 정이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였거든. 이땐 바로 공동체, 뭐 지금은 약간 개인주의적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이 왜 이렇게 꼬이지? 이렇게 꼬이면 안 되는데. 노래 듣고 있어 그런가? 그쵸? 뭐 그렇다. 집단의 규범과 의무를 중시하는 태도다. 자, 3번 봅시다. 권리와 의무, 사익과 공익의 조합 봅시다. 자,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뭡니까? 공동체 주의적 정의관은 뭡니까? 모두 뭐야? 개인의 행복 추구와 정의로운 사회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뭐야? 조화로운 추구가 필요하다. 둘 다 개인 행복 추구 있고 정의로운 사회 지향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 맞습니다. 제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화로운 추구가 필요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공동체는 뭡니까? 제도적으로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거나 도덕적으로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뭐야? 안 된다고. 최대한 보장하면서 보장해도 개인에게 일방적으로 뭐 희생 강요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이제 자료 탐구 시간입니다. 자, 맥킨타이어의 정의관 봅시다.
타이어. 자, 자유주의는 개인만이 뭐야? 궁적 가치를 지닌다. 뭐야? 자유주의는 개인만이 궁적 가치를 지니며 공동체와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수단으로서만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의 자아 정체성도 공동체에 부여된 역할보다는 뭐야? 개인의 선택으로 이루어진다고 여긴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나는 내가 존재하기로 선택한 것이고 나의 자아는 사회적 역사적 역할과 지위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고. 근데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겁나 똑같다고, 겁나 반대된다고 말한다고. 나는 공동체와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야? 독립적 존재가 아님을 강조하고 이 친족에 속하고 저 부족에 속하고 이 민족에 속한다. 따라서 나에게 좋은 것은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도 좋아한다고. 나는 나의 가족, 나는 나의 도시, 나의 부족, 나의 민족으로부터 다양한 빚과 유산, 정당한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는다고. 이것들은 내 삶에 주어진 바이고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고. 바로 맥킨타이어의 덕의 상실에서 자유주의적 관점과 공동체주의적 관점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인간은 공동체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고 보고 그는 개인의 뭐야? 정체성은 공동체의 역사 속에 편입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자, 샌델의 정의관입니다. 자, 도덕에 대한 아니야, 이거부터 보자. 자, 흔히 법과 정치는 뭡니까? 도덕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지만 도덕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삶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도덕적 중립을 처음부터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무슨 말이야? 도덕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권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뜻이고, 자 포인트 정리할게요. 자, 샌들은 뭡니까?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 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활발한 토론부터 공동체의 공동선을 실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쵸? 뭐 어렵지 않고 뭐 읽어보면 다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자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약간 이런 거 예시 비유해 준 건데 시험 문제에 나올 수도 있고 뭐 어려운 문제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예시가 바뀐다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자 가봅시다. 다수는 뭐 개발 제한 구역의 혜택을 누리지만 소수의 개발 제한구역 토지의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그쵸. 개발 제한 구역이면 개발을 해서 내가 그 토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개발이 안 되니까 그 돈을 벌기가 좀 힘든 거지. 농사에 이용되는 길을 만들지 못해서 농사를 짓기 힘들다는데 곳곳에서 개발 제한 구역과 관련한 크고 작은 갈등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땡땡일보. 그쵸. 이게 바로 자유주의의 입장이고요. 자, 시민단체들은 뭐야? 단체 나잖아. 벌써부터 공동체주의적일 거지 않냐? 도시 허파 역할을 하는 개발 제한 구역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걸 만약에 해제하게 된다면 도시 환경이 더 악화되며 국토구의 균형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므로 개발 제한 구역을 개발하는 대신 미래를 위해 보존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 보니까 가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뭡니까? 자유주의 입장이죠.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중심으로 서술된 기사이고, 나는 뭐야? 공동체주의적 입장을 가진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나타나있다. 이거는 포인트를 엿다 둬봤자 의미밖에 못하니까 이렇게 둘게요. 자, 이제 개념을 알아봤으니 개념 체크 문제를 풀어야겠죠. 자, 공동체주의는 인간의 삶이 공동체의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는 사상이다. 맞습니다. 공동체 개인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맥킨타이어 씨, 자 타이어 씨 좋아요. 도덕적 판단이 반영되어서 안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반영된다고 보고 있죠. 왈처 씨입니다. 단일한 정의의 기준. 아, 헷갈린데 갑자기.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단일한 정의의 기준을 말하면, 단일한 정의였어? 다시 보자. 다양한 정의의 기준. 다양한 정의의 기준. 그리고 부명예 같은 사회적 가치는 공동체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소산이다. 그러니까 특성성과 차이를 고려하라.
아닙니다. 단일한이 아니었죠. 자, 샌들은 뭡니까? 영구적 자라고 했죠. 자, 특수성을 뭐야? 고려해야 한다고 말쳤지. 정말 개인의 뭐야? 개인선? 공동체주의인데? 공동선. 자, 뭡니까? 상호보완적이죠. 상호 대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향한다는 게 똑같잖아. 공통점이니까. 자,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뭡니까? 집단주의. 집단주의가 바로 공동체주의가 너무 발전형인데 안 좋은 거죠. 오히려. 그럼 공동체주의의 나쁜 버전. 너무 극단적이야. 인간의 독립적 존재로 보는 뭐야? 개인주의. 개인주의적 인간과 현대사의 분열이. 맥킨타이어 씨가. 나 맥킨타이어 씨가 왜 이렇게 마음에 드냐? 이름이. 자, 하여튼 공동체주의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뭐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뭡니까? 정체성? 이거 아닙니까? 정체성? 잠깐만, 일단 롤스 자유주의였고 맥킨타이어 공동체, 노직 자유주의였고요. 샌데 공동체, 왈처 공동체. 자, 이건 쉽죠? 잠시만요. 볼게요. 다음. 자아 정체성. 자아 정체성. 자아 빼먹었다. 이거 중2 때부터 배웠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자, OOXX 맞고요. 자, 영고적 고려해야 공동성 상호보완적 맞습니다. 자, 집단주의, 자유주의, 자아정체성 맞다고 할게요. 이거 자아정체성. 자, 뭐 이거 쉽죠? 기읍, 뭐 니은, 뭐 기읍, 니은, 니은 다 맞았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을 한번 알아봤고 다양한 정의간의 특징과 적용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다 파악해봤고 다음 시간에는 뭐야? 기본 문제하고 1등급 도전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만 좀 뽑아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